여러분, 어김없이 시간은 갔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맞춰서 New Year's Resolution 다 가지고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사실은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작년 12월 31일에 나와 올해 1월 1일에 내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짠! 난 다시 태어나야지. 나는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살을 10kg를 빼겠어. 라고 마음에서 결심을 한들 그게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습관이나 어떤 일에 임하는 방식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1월 1일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나이가 이 나이를 먹도록 계속해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혹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시도를 수없이 해왔고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저의 실패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제가 저만의 실패 패턴인 줄 알았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너무 정말 거의 한 10명 중 8명의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실패 패턴으로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원하는 만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의 나침반이 되어줄, 내가 딱 포기하려 치면 아니야 너 이만큼은 와야 돼 하면서 이정표가 되어줄 저만의 3가지 원칙을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의 실패 패턴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나타났어요. 제가 미술 시간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아주 조금 빗나간 거야.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을 찢어서 버리고 조금만 엇나가거나 틀리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찢어버리니까 저는 결국에 그림을 하나도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또 스케치북을 하루 만에 다 썼으니까 엄마한테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났죠. 이거를 제가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영어 공부에 적용을 하면요, 뭐 수능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한 문장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막 끙끙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3단어 4단어 이상을 제가 읽지를 못해요. 토익으로 넘어갈게요. 토익도 똑같아요. 아주 처음부터 그냥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끙끙 앓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도록 몇 문장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어 말하기로 넘어가서도 똑같아요. 어떤 질문을 듣거나 내가 어떤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딱 완벽하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안이 딱 막히는 거야. 어떡하지? 이게 아무리 연습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실수하는 게 싫은 거예요. 리스닝도 마찬가지야. 그 원어민이 말하는 그 every single word를 다 들으려고 하니까, 작은 기능어 하나까지 다 들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리스닝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정말이지 저뿐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의 이 완벽이라는 강박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제 말에 공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없이 포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끝까지 성취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일하는 원칙이자 공부하는 원칙인 이 3단계는요, 첫 번째, roughly, 두 번째, promptly, 세 번째, in detail. 즉, 다시 말해서 roughly,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충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promptly. 이게 우리나라 말로 빨리 하는 건데, 이 빨리가 2가지 종류의 빨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roughly하게 해봤으면은 그 다음 단계 제대로 하는 그 단계를 지체 없이 한다는 거야. 신속하게 한다는 빨리와, 두 번째, 그 행위 자체를 10초 안에 한다든지 5초 안에 한다든지 이 길이 자체를 빨리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지체 없이 promptly하게 해보는 거예요. roughly하게 한번 해봤고, 그거를 바탕으로 promptly하게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in detail, 자세하게 한다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리딩과 스피킹에 적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를 가장 처음에 배우는 첫 단계가 뭐죠? 네, 맞아요. intensive reading. 해석을 할 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본다? 처음부터 난 이거를 무조건 잘 해석할 거야. 처음부터 잘 해석할 거야. 이것은 remained, 이거는 봐진다, 언제 공항이 돌아가다. 이렇게 대충 한번 해석을 하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충 해석은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와 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소설 쓰기 해석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이 과정을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요? 러플리하게 해보는 거예요. remain, 이거 무슨 뜻이야? 사전에 한번 찾아봐요. The operation, 이거 무슨 뜻이야? 사전에 한번 찾아봐. 다 합쳐서 무슨 뜻일까? 내 머리로는 아직 해석 불가능이구나. 내 실력은 여기까지구나. 빠르게 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roughly.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금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한번 처리를 했잖아요. 처리를 했으면 지체 없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석 연습을 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써야 된다 그랬죠? 손으로 써야 돼요. 왜 써야 되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종이에 써보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지체 없이 이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자, 이 종이에 써보면은요, 나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In detail. 해답지를 보고 내가 틀린 부분,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시제는 왜 이거를 썼는지, 전치사는 왜 이거를 썼고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교정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은요, 적어도 그 문장은 정말 완벽하게 학습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완벽하게 학습한 문장이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언어로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세 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roughly하게 단어도 찾아보고 내 실력도 확인한다. 그리고 promptly, 지체 없이 종이에 어떻게 본다? 써본다. 그리고 세 번째, in detail, 자세하고 꼼꼼하게 교정한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스피킹은 또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다룰 텐데, 언어 학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 행동주의는요,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린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인지주의는요, 성인이 영어를 배울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성주의는요, 어린애들이나 성인이나 다 거쳐가는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배운 그 언어를요, 자기의 경험과 접목시키는, 그것을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데요. 인지주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언어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기억인데요. 우리 성인의 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왜? 라는 대답이 떠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머리에 저장되지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억은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 기억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요, 부호화하는 암호화고요. 그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왜? 라는 질문이 떠올라요. 성인이면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려요. 그 왜가 해결이 되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저장이 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수해서 쓸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리딩이나 리스닝으로 어떻게 해요? 인지해요. 축적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피킹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죠. 회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측면에서 저는 이제 스피킹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류로 훈련을 나눠드려요.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인지주의에 의한 학습법.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지주의를 축적 많이 했으면 이제 내 경험을 영어로 한번 말해보는 구성주의적 학습법. 인지주의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저희 스피킹 CD 클래스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시역, 눈으로 보고 영어로 말해보기. 자, 그래가지고 이런 한국어가 있어. 그럼 한번 영어로 어떻게 해요? 러플리하게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똑같이 하네? 미안하다고 말하다. Say sorry. 행동을 똑같이 한다. 똑같이 행동한다. 그걸 해. Do it again. 여기까지만 한번 러플리하게 생각을 해보고 지체 없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Saying sorry, but doing it. 해가지고 영어로 You keep saying sorry, but keep doing it. 너는 미안하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계속 똑같이 하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한 다음에 in detail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답지를 보고 관사라든지 시제라든지 혹은 기본 동사 표현이라든지 전치사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을 틀렸고 왜 틀렸는지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교정하는 거죠. 이 roughly하게 할 때는 최대한 못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 실력 날 것 그대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그냥 한번 내 실력 확인차 긴장 풀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 시역으로 스피킹 재료,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유창하게 가야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나의 경험, my story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경험, 나의 경험을 접목시키는 이 유창성 훈련에서는요,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연습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딱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roughly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국어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분이 지금 안 좋다면 왜 안 좋을까? 저번 발표에서 내가 실수를 했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걸 조금 순화해가지고 체면을 구겼지. 아, 쪽팔렸지. 체면 구겼지. 자, 이걸 이제 영어로 한번 말을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Promptly, 지체 없이 영어로 말을 해봐야 돼요. I made a mistake in the last presentation and 체면을 구겼다? 쪽팔리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하고서는 여기서 딱 놔.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체면을 구기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사전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full sentence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I made a mistake in the last presentation and lost face. 아, 체면을 구기다. 영어로 lost face라고 하는구나. 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 인지주의에서 구성주의, 그리고 기초적인 구동사란지 기본동사에서 이디엄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무엇을 기억해달라고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일을 할 때도 똑같이 해요. 일단 roughly, 대충 해봐. 자, 그래가지고 큰 왁구를 만들었으면, 큰 틀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체 없이 그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이 부호와 암호화 된 게 어떻게 저장될 수 있도록 firmly,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in detail, 정확하게 교정한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요, 완성도도 잡을 수 있고 마음의 부담, 이 에너지를 한 번에 쏟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세 가지 스텝의 스트러글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게 100%는 아닐지라도 80%, 90%까지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 봅시다. 세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roughly하게 했으면 promptly, 신속하게 했으면 마지막으로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in detail, 꼼꼼하게.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